오늘의 첫 번째 땡땡땡은 4월 주식시장은 땡땡땡이다. 예, 이게 이제 또 첫 번째 주제되겠습니다. 예. 강지영 운영위원님부터 시작할까요? 네, 바로 갈까요? 예. 4월 주식시장엔 순환장세 지속이다. 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인 관점을 그대로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몇몇 개 업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면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계속해서 돌고 도는 장세가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국내 증시가 1월 달에 바닥을 만들고 이제 2월 달부터 움직임이 나온다 했을 때 지수보다는 업종과 종목별 등락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과정이 나타난다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는 이번 주도 뭐 상승폭이 소폭의 강박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케이스지만 업종별로 또 굉장히 많은 온도 차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업종으로 보게 되면은 보험 업종이 가장 강세를 띄었었고요. 그 외적으로도 이제 자동차도 이번 주 강세 좀 띄었었고, 그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제 뭐 화장품이라든지 항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움직였는데,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강세, 약세 순환이 돈다 이런 관점이 4월 달에도 이어진다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도 이제 움직인다가 됐을 때 뭐 요즘 뭐 계속해서 중장기적으로 뭐 2주, 3주 연속해서 가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어진다 되는데 좀 더 탄력이 강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박운영님. 예, 우리 강지영 운영력은 이제 시장의 질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아요. 순환매 장세.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하는 쪽이고, 저는 이제 시장의 방향에 대해서 주제를 좀 잡았는데요. 골디락스 장세이다. 그렇게 잡았는데요. 뭐 골디락스라는 것 자체는 아시다시피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는 미지근한 장세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식시장으로 따지면 대체적으로 골디락스라는 말 자체는 물가는 올라가면서 안정적으로 올라가면서 경기가 좋아지는 장세. 경기가 팍 좋아지지도 않고 물가가 일단 올라가야지 시장이 좋아지는 건데 현재 때 시장의 짚어 본다면 물가는 계속 상승을 하지만은 경기 자체는 아직까지는 불투명한 장세입니다. 그렇지만은 물가 자체는 좀 떨어지지 않겠는가? 현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가 지난달에 7.9였나요? 갈수록 떨어지겠죠. 일단은 우크라이나 사태 자체가 조금 안정을 찾아가면서 에너지 가격이 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물가는 정점을 좀 찍고 하락할 거고요. 올해 연준이 예상하고 있는 소비자 물가 지표 자체가 평균적으로 4.3%를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갈수록 떨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년도는 2.7%, 그 다음에 2024년도는 이제 2.3% 정도까지 하향 조정할 거라는 전망이니까 이제 그런 전제하에 경기만 좋아지면 되는 건데 아직은 경기 자체는 좀 불투명한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은 우크라이나 사태 자체가 이제 평화회담 쪽으로 가닥을 잡혀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만 진행이 좀 된다면 시장에 특별한 악재 요인이 없는 상태에서 시장은 완만하게 상승한다. 이제 골디락스 자체가 완만히 간다는 거죠. 주가가 빠르게 가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최근의 시장의 흐름처럼 완만하게 간다. 종합주가지수로 개인적으로 예측해 본다면 2,700포인트 언저리 정도가 저점이 좀 될 거고 거의 2,900포인트 정도까지 4월 정도 근처까지 올라가지 않겠는가. 이게 완만하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런 흐름이다. 그런 장세, 그런 측면에서 골디락스 장치가 4월 달에는 전개가 좀 된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는 이제 4월 주식시장은 땡땡땡이다. 4월 주식시장은 코스닥이다. 네, 코스닥이다. 그렇습니다. 코스닥. 지금 코스피 코스닥 관련해서 코스닥 3중 바닥 3월 한 16일 정도인가요? 이후로 계속 코스닥을 좀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코스닥이 부분 디커플링. 그러니까 지금도 벌써 한 3월 달 중순 하순 그리고 4월 뭐 초까지도 코스피가 좀 빠지는 날인데 코스닥이 빨갛거나 거의 안 빠지거나 그런 날도 있고 또 코스닥이 어떻든 또 상대적으로 오를 때도 강하고 그런 양상들이 벌써 한 보름 정도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4월 달에는 역시 코스닥의 그런 좀 디커플링 강세가 더 완연하게 나온다. 현재 지금 시가총액 주류라고 볼 수 있는 코스피에 있어서도 시총의 주류라고 볼 수 있는 건 역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그리고 또 이제 2차 전지 뭐 등등 또 자동차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 이런 주류 섹터들은 4월 달 뭐 초순 중순 계속 좀 중심값을 낮춰나가는 그런 양상들 속에서 비주류 섹터가 되겠죠. 비주류 섹터가 라고 볼 수 있는 뭐 이런 또 리오프닝 또 바이오 또 뭐 국가 기관 산업 관련 이제 또 굴뚝주들 이런 것들 시가총액에 있어서는 좀 비주류인 이런 섹터들이 계속 강한 순환매가 도는 그런 구조가 지금 나타난다 그렇게 봤을 때 또 특히 시장 자체에 있어서도
이 부분적인 디커플링,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덜 빠지거나 더 오르거나 하는 것보다도 코스피가 중심값을 오히려 낮춰나가는 데에서도 코스닥은 중심값을 올려나가는, 오히려 코스피가 빠질 때 코스닥이 오르는 그런 구간들도 상당히 많이 나타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4월 주식시장은 코스닥이다. 뭐 그렇게 답을 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제 이제 그럼 가면요. 딱딱한 거 아니에요? 아, 그러게요. 저 왜 이렇게 딱딱하죠? 아주 딱딱하네요, 정말. 너무 금요일이라 그런가? 근데 그 코스닥이 네. 4월 달에는 지수 밴드 어느 정도 나오는 거예요? 예. 어느 정도로 예상하신 거죠? 지수요? 지금 한 920단 정도 되죠? 의외로 지금 940. 940단. 예. 제가 봤을 때 1000포인트 도달 내지는 돌파 이런 것도 타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봅니다. 코스닥이 그 실제로 올해 저점을 맞는 게 840이었고 네. 작년에 이제 코스닥이 고가를 맞는 게 1060이었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 중간 마디가 사실은 현재 950포인트 전후가 되는데 네. 여기서 코스닥이 위로 가려면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네. 이제 거래 대금이 근데 코스닥이 이제 사실 이번 주 초까지는 거의 10조 가까이 나왔었는데 네. 코스닥도 이제 어제 그제 보면은 거래 대금이 한 8조 되거든요. 예. 그러면 코스닥 같은 경우가 거래 대금이 못해도 12조에서 15조 정도 나와야지 매물을 소화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도 생각이 들지 않나? 네. 싶은데. 외국인들 전 외국인 쪽으로 좀 포커싱을 맞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최근 뭐 4월달 기조에서도 주로 좀 코스피는 좀 파는 느낌이 좀 강한 그런 양상들이라면 코스닥은 월 중순 이후에는 좀 우호적인 그런 양상들. 어제는 또 특이하게 거의 한 8천억까지 샀더라고요. 그건 블록들이요. 블록들이었죠, 6시. 예, 그렇죠. 그런 식으로 지금 외국인 수급이 그래도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작용하는 쪽이 코스닥이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코스닥의 종목들이 지수는 사실 지금도 낮은 건 아니잖아요. 940이면 1060 고점 대비 낮은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코스닥의 종목들은 굉장히 특이하게도 딱 이 두 가지 부류예요. 신고가권 뭐 살짝 돌파했든지 신고가권 근처에서 지금 막 돌파하려고 하는 종목. 나머지는 또 이제 한 8 내지 10개월 이상 조정을 오래 받고 나서 바닥 완전히 만들어 놓고 이제 오를 준비하는 이런 양상이라 이게 종목들이 사실 돌파도 사실 새로운 출발이고 또 이제 바닥에서의 역배열에서 돌아나가는 것도 새로운 출발인데 그런 유형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코스닥이 그렇게 뭐 매물 압박이 심한 그런 시점으로 보이지는 또 않습니다. 상대적인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을 비교를 해본다면 네. 그러면 코스피가 더 못 가나요? 코스피가요? 네. 코스닥 시장 좋게 보면. 코스피는 제 생각에는 4월달 오늘 초일이잖아, 4월 1일. 네. 그리고 4월 30일 이렇게 봤을 때 현재보다 밑에 가 있다 그렇게 좀. 밑에 가고. 예. 일단은 뭐제 생각에- 그러니까 1000포인트 간다 그러면 예. 5% 코스닥 시장은 지수가 5% 올라가는 예. 거고. 저는 이제 코스피를 앞서 얘기했다시피 2,900 정도 본다 그랬으니까 예. 그것도 한 5%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싸게 간다는 쪽인데 이제 수익률 게임에서 본다 한다면 코스닥 시장이 이제 탄력적 움직임이 전개되는 거니까 종목을 산정을 한다 한다면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중소형 종목들이 저도 수익률은 더 높다는 관점을 동의하는데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 시장이 압도적으로 간다. 그 부분 자체는 저도 조금 우리 같이 간다면 예. 같이 가는데 상대적으로 종목들 탄력 자체는 종목 쪽에서 수익이 좀 많이 나는 장세가 되지 않겠는가. 그러시군요. 뭐 시장 자체는 뭐 다른 거니까 네, 그럼요. 그 정도로 말씀. 다음 거는 이제 그렇죠. 가장 또 중요하고 이게 또 필요한 얘기들이죠. 투자자 시청자분들께도 4월 주도업종은 땡땡땡이다. 예. 땡땡땡 박준님. 예,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앞서 뭐 얘기가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전 주도 업종은 일단은 저는 업종보다는 앞서 업종이 나타나기 쉽지 않다 그랬으니까 종목 차별화가 각계전투. 된다, 각계전투다 예. 그런 쪽이고 왜냐면 지금 주도 업종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 실적으로 따지면 제가 보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 하면 정유 업종인데 정유 업종의 주도주로 나서기 쉽지 않아 보이고요. 정유가 또 2분기가 또 불투명한 상태. 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굳이 이제 섹터를 본다 한다면 종목 차별한데 섹터를 본다 한다면 아무래도 5월 10일 날 대통령 출범이 있고 계속 지금 인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책 관련 쪽이 수혜주들이 시장에서 주도주는 아니지만 주도 섹터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대표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핵심 쪽이 그래도 재건축 규제 완화 쪽이기 때문에 그것도 시장에 4월 달 같은 경우도 수급이 넉넉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정책 관련 수혜주 쪽에서 건자재 쪽과 관련된 건설도 좀 포함될 수가 있겠지만
건축 자재와 관련된 것들이 시장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주도 섹터로서 부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강훈님. 네. 어제 수소도 얘기했어요. 네, 수도 얘기했어요. 그 저는 이제 4월 주도 업종은 없다. 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심플하네요. 간단한 내용이죠. 예.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입니다, 사실은. 예, 왜냐면은 시장에서 지금 현재 뭐가 딱 중심되면서 끌고 가는 시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막 그 2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종목군 업종군들이 막 반등했던 것들을 좀 하나씩 따져보니까 대형 쪽에서는 해운, 그다음에 방산, 신재생, 원전, 그래가지고 2차 전지도 최근 강했고요. 게임도 한 번씩 반대 강했고요. 보험, 은행 굉장히 강했고요. 통신도 요즘 굉장히 강하고 건설도 한 번씩 강세 띄었고 리오프도 강세 띄고. 그러니까 시장이 딱 이게 계속해서 간다라는 게 현재 없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꾸준하게 현재 신고가를 보이면서 간다 된 것이 기판주하고 엔터주 정도 있었는데 기판도 이제 차익 실현이 한번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엔터주 정도가 그나마 계속해서 꾸준히 간다가 되는 케이스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게 정답이다라는 게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결국은 이제 시장에서 지금 뭐 반대 못했던 쪽도 나머지 또 키 맞춰야 할 반등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 또 있던 거에서 차익 실현 떠서 또 간다 이렇게 되는 케이스라서 그래서 사실 수급적인 부분 자체가 외국인이 현재 안 들어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제한된 거래 대금을 가지고 개인과 기관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반복만 되는 케이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속성이 좀 떨어진다가 되는 거고 짧게 움직이는 과정이 그래서 나오는 건데 그래서 4월 달에 만약 외국인들이 들어온다가 되면은 그때는 이제 그동안 반대 못했던 쪽에서 반이 좀 더 나올 수가 있는 케이스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현재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강세가 가능한 그런 구간이니까 결국은 돌고 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는 4월 주도 업종은 리박이다, 리박이다, 뭐 이렇게 저걸 드렸는데요. 이름을 잘 지어요. 리박이. 리는 뒤통수에서 막혔는데. 오늘 뒤통수를 못하네요. 예, 오늘 이 마지막에 항상 뒤통수 그거 질문 나오는 걸 해주셨는데 PD님이 오늘은 그게 없으니까 예, 오늘은 리박이. 예. 예. 리는 리오프닝, 바는 바이오, 기는 이제 국가기관산업 이렇게 되는데 이게 동시적으로 이렇게 같이 막 이제 4월달 월중 흐름을 주도한다 이런 것보다도 4월 월중 흐름을 계속 이게 대장주다하고 끌고 갈 섹터는 역시 두 분이 말씀하신데도 제가 봐도 없죠. 예, 지금은 그렇게 막 길게 막 끌고 갈 수 있는 지금 장세가 아니니까. 근데 일단 우리가 관심이 있는 지금 시점인 4월 뭐 이제 다음 주, 한 다다음 주, 한 2주 정도로 지금 한정해서 본다면 대략 그 이제 오늘을 필두로 해갖고 다음 주 한 초반, 중반 넘어가는 흐름들은 리오프닝주가 그래도 한 3, 4거래일 내지는 조금 길면 한 7거래일 주도하는 그런 양상들을 좀 가져갈 걸로 보이고요. 다음 주 한 중반부 정도, 다음 주 한 중반, 중후반 한 수목 넘어가는 그런 시점부터는 이제 바이오 제약 이쪽에서 이제 갑자기 양봉 강하게 치고 올라가면서 또 한 3, 4거래일 이상을 또 주도하는 그런 흐름들을 가져갈 걸로 보이고 반면에 이제 한 다다음 주 정도로 보여요. 다다음 주 한 중반 정도? 그럼 벌써 한 4월 달 벌써 4월 한 10일 정도 되겠죠. 4월 한 8, 9일, 10일 그 정도가 되면 이제 국가 기관 산업 관련 지금 뭐 대표적으로 건설주 그러면 이제 이 국가 기관 산업 중 건설주 같은 경우도 그 물량 그러니까 그 선거 전후 시점에 이제 막 달라붙었던 단기성, 중기성 물량들이 한 달이면 충분히 소화가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 시점들이 돼 있는데 한 그 다다음 주 한 중반 정도부터는 이제 뭐 건설, 조선, 뭐 원전, 해운, 철강 이런 기관 산업주들이 이제 또 순환 터치 이제 이어가는 흐름들 그리고 5월 중순 이후는 그때 가서 생각해 보고요. 그래서 일단 현재 다음 주와 다다음 주 넘어가는 데 있어서는 순환 순번들을 리박이, 리오프닝, 바이오, 기관 산업 그런 순번으로 가져간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일단은 주도주라고 한다면 예. 우리가 대충 대형주 기준에서 30% 정도는 올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어떤 기준이죠? 저점 이게- 대비? 예, 아니 일단은 4월달 한 달. 4월 달. 예. 근데 근데 이게 그들 쪽이 나오기가 쉽지가 나올 않죠. 수가 없죠. 근데 우리 이제 그 리오픈이라든가 바이오 이쪽에서 30% 이상 나올 수가 진행하지는 않는 거죠. 30%는 힘들죠. 예. 그러니까 한 20%는 가능할 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 예. 30%는 힘들 것 근데 같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예. 2분기를 얘기한 게 아니라 네. 4월 한 달을 얘기하는 4월 한 거니까 달. 그러니까. 4월 한 달 동안에 대형 쪽이나 이런 데서 30% 이상 올라간 종목 나오면 지수 자체가 그렇죠. 많이 10%는 가죠. 갑니다.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힘드니까 그냥 4월 달 시장 뭐 짧게만 우리가 얘기를 한 게 맞지 않을까 이게 싶습니다. 지수가 지금 못 가는 게 삼성전자 영향이 크지 않아요? 제일 크죠.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저는 결국엔 4월달의 변수 자체는 삼성전자 움직임이라 보고 있는데 지수도 좀 그렇고 그리고 외국인 수급이 안 들어오고 있는데 결국은
삼성전자를 외국인 투자가들 주식을 사야지 매수로 전환이 되잖아요. 근데 계속 팔고 있기 때문에 메리트가 지금 그렇죠. 너무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12조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이 올해 실적 2분기, 3분기, 4분기 다 했을 때 최저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이 최바닥이고 2분기부터 좋아진다면 그때부터 올라가긴 하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말이 너무 많아요. 왜냐면은 이제 비메모리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TSMC한테 뺏겼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인텔이 이제 삼성전자하고 거래하는 부분을 끊겠다라는 말도 나오고 핸드폰 같은 경우가 이번에 출시한 게 그렇죠. 또 문제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생겼고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부품 공급도 원활치 못해가지고 스마트폰 생산도 잘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디램 쪽은 뭐 늘 뻔하지만 비메모리 쪽과 그리고 핸드폰 사업부가 지금 현재 위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파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삼성전자 지금 너무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불확실성 해소되고 올라가면 그때 사도 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팔아서 다른 종목군에서 움직이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 전체적인 순환이 종목별 업종별로 굉장히 활발해진 게 그 효과도 굉장히 크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못 가는 장에서 어떻게 삼성전자 주주들한테는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다른 것들의 수혜를 볼 수가 있는데 그죠.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지금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죠. 제가 볼 때는 2차 전지에서 오늘 LG엔솔루션도 지난주까지가 원체 크게 급등을 했고 이제 어느 정도 다시 또 저항대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LG엔솔루션 또 매도 물량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럼 현재 국내 시가총액 1, 2, 3위가 삼성전자, LG엔솔루션, 하이닉스 셋이거든요. 네. 이 셋이 못 비중이 가야지. 너무 커요. 그렇죠. 이게 못 가야지 다른 것들이 좋은 볼 거죠, 수가 사실은. 있는 건데 근데 그래서, 그게 또 안 되니까 지금. 근데 이 다른 것도 안 되는 거를 그 나머지 다른 쪽에서 얼마만큼 채워줄 수 있느냐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고타 중요할 것 같습니다.